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그동안 제가 투병 생활을 하느라 유튜브 활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병이 재발했습니다. 하지만 더 책 리뷰를 미뤘다가는 다시는 하지 못할 것 같아서 한편 올립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실 오늘 리뷰를 올리게 된 이유는 유튜브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넌 책을 읽으면 똑똑해질 거야, 책을 해석하면 할수록 영리해질 거야 같은 식의 영상들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그런 영상들을 볼 때마다 의문이 생깁니다. 책을 해석해주는 영상을 보면 정말로 똑똑해질까요? 삶의 지혜를 깨달을까요? 오늘 살펴볼 책은 보르헤스의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입니다. 이전에 살펴본 보르헤스의 소설 셰익스피어의 기억은 셰익스피어를 좋아하는 주인공이 셰익스피어의 기억을 얻게 되면서 자신의 존재를 잊고 셰익스피어의 존재로 탈바꿈되는, 존재가 기억을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이 존재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작품이지요.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에서는 주인공 피에르 메나르가 좋아하는 저자의 기억 대신 좋아하는 저자의 문체를 비롯한 모든 문학적 자질과 역량을 얻게 됩니다. 기억 대신 역량을 얻게 된 주인공은 어떻게 변모할까요? 소설은 그 주인공이 어떻게 변모하는지 보다도 주인공이 남긴 문학 작품들을 한 문학 애호가가 수집하게 되면서 시작됩니다. 이 애호가는 피에르 메나르가 많은 저작들을 남겼지만 인정받지 못했다고 아쉬워하면서 피에르 메나르가 재평가받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피에르 메나르의 작품들을 하나하나 열거하는데 그 작품들의 명칭들을 보면 모순적입니다. 이를테면 폴 발레르의 시 해변의 묘지를 알렉산더 운율로 바꿔놓은 작품. 폴 발레리는 프랑스 문학에서 중후한 알렉산더 운율 대신 부드럽고 감성적인 운율을 구사한 시인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작품을 무거운 느낌의 알렉산더 운율로 바꿔놓았다는 것은 피에르 메나르가 그만큼 시학과 운율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이어서 소설의 화자는 피에르 메나르를 계속해서 애찬합니다. 피에르 메나르는 세르반테스를 좋아했으며 그의 작가적 역량과 문학적 재능을 그대로 습득하여 돈키호테라는 문학 작품을 창작하려고 합니다. 돈키호테를 현대에 맞게 새로 쓴다든지 돈키호테를 수정한다든지 돈키호테를 재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돈키호테를 정말로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즉 돈키호테를 있는 그대로 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은 이해가 되시나요? 소설의 화자는 말합니다. 그가 처음 생각해냈던 작업 방식은 상대적으로 단순했다. 스페인어에 능통하는 것, 가톨릭 신앙을 회복하는 것, 무어인들 또는 터키인들과 전쟁을 벌이는 것, 1206년부터 1918년까지의 유럽 역사에 대해 잊어버리는 것, 미겔 데 세르반테스가 되는 것. 피에르 메나르는 이러한 과정을 열심히 추적했다. 재현이 과거의 것을 현재에 다시 하는 것이라면 현현이란 과거와 현재의 경계를 넘어 모든 것들을 지금 그대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에르 메나르는 돈키호테를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좋아하는 작품을 재창작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창작한다. 그 저자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 사회적 조건, 인간적 내면까지도 그대로 현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소설에서는 16세기의 세르반테스가 되려는 20세기의 피에르 메나르의 행동을 유려하게 서술하지만 사실 이는 삽질에 불과합니다. 현재에 살던 사람이 과거의 사람처럼 되는 것이 가능할까요? 설사 가능하다고 해도 그것이 현재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 의미란 해석에 따라서 지어낼 수는 있지만 말이죠. 그래서 소설의 화자는 피에르 메나르가 지은 돈키호테도 해석에 따라서 그 의미를 지어내기 시작합니다. 소설의 화자는 세르반테스가 지은 돈키호테와 피에르 메나르가 지은 돈키호테를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리의 어머니는 시간의 적이고 사건들의 저장고이고 과거의 목격자이고 현재에 대한 표본이며
충고자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담관인 역사이다. 돈키호테 일부 9장. 17세기의 평범한 천재인 세르반테스에 의해 편집된 이러한 열거형 문장은 역사에 대한 단순한 수사적 찬양에 불과하다. 반면 메나르는 이렇게 적는다. 진리의 어머니는 시간의 적이고 사건들의 저장고이고 과거의 목격자이고 현재에 대한 표본이며 충고자이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담관인 역사이다. 돈키호테 일부 9장. 역사는 진리의 어머니이다. 이러한 생각은 놀라운 것이다. 윌리엄 제임스와 동시대 사람인 메나르는 역사를 현실에 대한 탐구가 아닌 현실의 원천으로 정의한다. 메나르에게 있어 역사적 진실이란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사건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판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자, 세르반테스가 적은 돈키호테의 문장과 메나르가 적은 돈키호테의 문장은 같은가요? 다른가요? 피에르 메나르는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있는 그대로 현현했기 때문에 그가 지은 돈키호테도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와 축자적으로 문자 그대로 한 글자도 빠짐없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소설의 화자는 이 두 돈키호테들을 비교하면서 세르반테스는 16세기의 진부한 관념을 담아내지만 피에르 메나르는 20세기에 16세기적 문체를 드러냈다며 높게 평가합니다. 똑같은 문장을 두고도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이며 그 다른 해석들에 따라서 똑같은 작품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또한 소설의 화자는 피에르 메나르가 과거와 현재의 시대를 넘어서 세르반테스와 똑같이 돈키호테를 썼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16세기와 20세기의 차이라는 시대적 차이를 해석의 근거로 이용합니다. 피에르 메나르가 세르반테스와 똑같이 16세기의 돈키호테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르반테스보다 더 뛰어난 것은 그가 세르반테스와 같은 16세기 인물이 아니라 20세기 인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20세기 인물이 16세기 문체를 그대로 구사한 것이 시대착오적일 수는 있지만 16세기 인물이 16세기 문체를 그대로 구사한 것보다는 더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16세기와 20세기라는 시대적 선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선후를 앞과 뒤를 피에르 메나르가 뒤집었기에 뛰어나듯이 소설 또한 마지막에는 문학사적으로 증명된 사실들을 뒤집으면서 마무리됩니다. 나는 이 돈키호테의 마지막 결정판을 일종의 양피지 사본으로 보는 게 옳다는 생각을 해왔다. 메나르는 아마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테크닉을 통해 그때까지 여전히 초보적이고 불완전했던 읽기라는 예술을 풍요하게 만들었다. 고의적인 시대 교란과 잘못된 원저자 설정의 테크닉을 통해서 말이다. 이러한 무한적용의 테크닉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오디세이가 아에네이드보다 후위의 작품이고 앙리 바슐리의 부인의 켄타우로스의 정원이 정말로 앙리 바슐리의 부인의 작품인 것처럼 여기도록 만든다. 양피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일반적인 종이와는 다르게 글자를 지우고 쓰는 것이 가능한 기록 매체입니다. 그래서 양피지 사본은 쓰고 지우는 것이 자유로운 해석을 보통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로운 해석에 따라서 그리스 시대에 쓰인 오디세이보다도 로마 시대에 쓰인 아에네이드가 더 후대의 작품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가상의 저자였던 앙리 바슐리의 부인도 실존 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문학사적 사실을 뒤집는 작업이 자유로운 해석에 의해서 용인될 수 있고 만들어질 수도 있고 조작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소설을 통해서 보르헤스는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보통 보르헤스의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를 자유로운 해석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소설로 읽고는 하지만 마냥 그렇게만 보기에는 소설의 논조는 미묘합니다. 폴 발레르의 시가 갖는 운율감을 망쳐버린 피에르 메나르, 16세기 소설을 20세기에 그대로 적은 피에르 메나르의 모습은 문학에 대해 무지할 뿐만 아니라 시대착오적이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피에르 메나르를 찬양하는 소설의 화자는 부정할 수 없는 문학적 사실들도 억지스럽게 부정합니다.
합니다. 물론 독자들이 그 부정이 얼마나 억지스러운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매우 지적이고 세련된 언어를 구사하지만 말이지요. 즉 보르헤스의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는 무지한 억지가 지적으로 가공되는 그 지적인 가공이 해석의 다양성으로 포장됨을 드러낸 한편의 블랙 코미디이자 지적 풍자 소설입니다. 해석의 다양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억지와 무논리로 점철되어 있는가, 그러면서도 고도로 발전된 표현들로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그 억지와 무논리를 감출 수도 있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직접 풍자 소설이라는 점이 꼭 해석의 다양성을 마냥 비난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부터가 당시 유행하던 기사도 문학을 패러디한 것이었고, 그 패러디는 원작보다도 위대한 문학적 성과를 남기게 되었지요. 그리고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무엇을 패러디하는 것인지, 자신이 직접으로 풍자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메나르와는 다르게도 말이지요. 해석을 다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석은 새롭고 찬심하면 된다는 식의 무책임한 해석 남발이 가득한 오늘날에 이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는 해석의 다양성을 내세우면서 책을 읽는다는 것, 책을 좋아한다는 것이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어주고 삶에 도움이 된다는 진부한 결론으로 귀결되는 오늘날의 독서 세태를 명백하게 부정합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책을 좋아한다는 것에도 중요한 것은 방향성입니다. 피에르 메나르에게는 방향성이 없었기에 세르반테스를 그대로 따라하게 된 것이며, 소설의 화자는 그러한 피에르 메나르의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해석의 다양성을 바탕으로 피에르 메나르를 찬양하는 실수를 저질렀지요. 반면 세르반테스는 자신의 문학이 기사도 문학의 패러디임을, 그것의 아류작에 불과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피에르 메나르는 자신이 정말로 세르반테스가 될 수 있다고 믿었지만, 세르반테스는 자신이 기사도 문학의 뛰어난 작가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기사도 문학에 대한 해석을 부쉈지요. 해석의 다양성이란 내가 다양하지 않음을 인정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다양한 존재임을 과시할 때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책을 읽어준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양한 해석을 해주겠다, 해석의 다양성을 갖게 해주겠다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러한 해석의 다양성이란 여러분들이 실제로 책을 읽고 그 책을 읽는 자신이 얼마나 대단하며 지적으로 뛰어난지를 과시할 때가 아니라, 내가 인생을 깨달았구나 라고 느낄 때가 아니라,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책을 읽어주는 영상만 갖고는 무엇도 깨우칠 수 없구나를 깨달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책을 읽어주겠다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란 책을 읽기 전에 책을 읽어주는, 책을 해석해주는 영상을 보고 나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고 싶다고 말할 뿐이며 책을 더 읽고 싶다고 느낄 때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책이란 읽고 싶은 것이지 누군가가 읽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해석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피에르 메나르 돈키호테의 저자 리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래된 책처럼 낡고 부족한 리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